높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아하게 날고 있는 새. 세계적 멸종 위기종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는 과거 인간의 손에 의해 멸종의 문턱까지 내몰리기도 했죠. 하지만 50년 동안 치열한 보호 노력 덕분에 약 3,500마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알바트로스 이주 프로젝트. 위기에 처한 알바트로스 새끼들을 태어난 곳에서 다른 섬으로 이주시켜 새로운 번식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바트로스 복원 노력에 대한 10년간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새로운 알바트로스 번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에 위치한 무인도 무코지마에 알바트로스를 이주시킨 바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알바트로스가 집단 번식하던 곳입니다. 2014년 1월, 이제 그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얀 점이 수없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새일까요? 아닙니다. 알바트로스와 똑같은 형태의 모형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집단 번식하는 습성이 있는데 모형으로 다른 알바트로스를 유인해 머물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 조류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알바트로스 한 쌍이 있습니다. 이곳 무코지마 섬을 새로운 번식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부죠. 알바트로스의 포란 기간은 보통 9주, 즉 63일에서 64일가량 됩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암컷의 이름은 유키, 일본어로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얀 얼굴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죠. 오른쪽에 있는 수컷은 이치로. 이치로의 다리에는 개체 식별용 번호 Y01이 적혀 있습니다. 이치는 일본어로 하나라는 의미가 있죠. 이주지 무코지마에서 짝을 지어 알을 낳은 최초의 알바트로스 이치로와 유키. 알 부화에 성공해 이 섬 최초의 알바트로스 2세대가 탄생한다면 무코지마를 새로운 번식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알바트로스 이주 프로젝트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언 10년. 보호단체에서는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알바트로스 번식지를 조성하려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 알바트로스의 수는 약 3,500마리, 번식지는 2개 지역뿐입니다. 그중 주 번식지는 도리시마로 무코지마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져 있는 이즈 제도의 무인도입니다. 전 세계 알바트로스 둥지의 80%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알바트로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짧은 꼬리 알바트로스.
날개 편 길이가 2.3m, 북반구에서 가장 큰 바다새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면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관찰되는 나그네 새지만 5,000km나 떨어진 북태평양에서 월동한 다음 매년 10월 말경 번식을 위해 이곳 도리시마로 찾아옵니다. 부모새가 새끼를 돌보고 있군요. 바다에서 물고기나 오징어를 사냥해 소화시킨 다음 개워내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지극정성이죠. 우리나라에선 신선을 닮았다 해서 신천홍이라 부르기도 하는 알바트로스. 수명은 약 60년으로 1년에 한 마리의 새끼만 애지중지 키웁니다. 이 녀석은 이래봬도 매일 600g을 먹어 치울 수 있는 대식가죠. 생후 1개월이 되면 몸통 둘레는 80cm, 몸무게는 5kg으로 불어납니다. 새끼는 아직 검은 빛깔을 띠지만 몸집이 제 부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몸집이 큰 만큼 완전히 성숙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알바트로스 특유의 흰 깃털과 황금빛 머리를 갖기까지에는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암수가 마주보며 뿌리로 펜싱 경기를 하듯 춤을 추는데요. 일종의 구애 춤입니다. 일부 일처제의 알바트로스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물론 번식지에서만 암수가 같이 지내죠. 보통 6살이 돼야 번식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두운 색 깃털을 가진 유조들도 구애춤에 동참했군요. 일단 유조가 성숙기에 도달하면 어른새를 흉내내기 시작하고 또래들과 의식적인 춤을 춥니다. 춤은 알바트로스에게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알바트로스는 일본에서 특별 천연 기념물로 지정 보호받으면서도 아호돌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보새라는 뜻이죠. 이토록 품이 있는 새가 어떻게 바보새가 되었을까요? 7kg이나 되는 알바트로스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맞바람이 필요합니다. 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서툰 행동 때문에 바보새라는 모욕적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재빨리 날아오를 수 없는 새, 알바트로스. 또 하나의 비극적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경제 성장과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알바트로스의 깃털은 깃펜과 이불을 만드는 재료로 인기 있는 수출 품목이었죠. 일본의 남태평양 무역회사는 노동자 50여 명을 보내 500만 마리나 학살했습니다. 몸이 무거운 새 알바트로스는 잘 이륙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사냥꾼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곤 했죠. 1930년대 초 알바트로스 사냥이 금지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때 1000만 마리나 달하던 알바트로스는 대부분 죽고 만 것이죠. 급기야 1949년 알바트로스의 멸종이 공식 선언됐습니다. 그런데 멸종 선언 2년 후 도리시마 섬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십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대량 학살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도리시마 남서쪽에 위치한 스바메자키. 이곳은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인 급경사면으로 사냥꾼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곳 알바트로스들은 학살의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알바트로스들은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메자키의 대부분은 무너지기 쉬운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흙이 자주 무너져 내려서 알과 새끼들이 묻혀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곳은 주로 얼마 남지 않은 초지 쪽입니다. 불행히도 초지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번식 공간은 한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번식지가 완전히 파묻힐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죠. 이 때문에 1992년 알바트로스 이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집단 번식지를 만들 곳은 하지네자키. 스바메자키 맞은편 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대부분 초지로 덮여 있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한 물건이 사용됐는데요. 바로 실제 알바트로스와 똑같이 생긴 모형입니다. 심지어 구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스피커까지 설치했습니다. 알바트로스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짝이 없는 어린 개체들이 날아들도록 하는 거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어린 알바트로스 한 마리가 하지네자키로 날아왔습니다. 곧이어 같은 또래의 다른 알바트로스도 도착했습니다. 멸종 선언 이후 스바메자키 이외의 지역에 정착한 건 처음입니다. 이 두 마리는 알바트로스 특유의 구의 춤을 추었고 결국 짝이 되어 새끼까지 얻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 녀석은 섬에 내리자마자 설치해둔 모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모형 앞에서 구애의 춤까지 춥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듯하네요. 이 수컷에게는 모형의 의미를 가진 데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모형에게만 눈길을 주고 구애를 하는 데코. 데코가 실제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는 데는 무려 9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즈음 하진의 자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모형이 아닌 진짜 알바트로스들이 섬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새끼들도 있습니다. 하진의 자키에서 번식한 이래 13년 만에 총 25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진의 자키 또한 안전한 공간은 못 되었습니다. 도리시마 섬 전체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짧은 꼬리 알바트로스의 가장 큰 번식지이자 유일한 번식지 도리시마는 해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활화산입니다. 약 12년마다 화산 활동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화산 폭발은 2002년 8월. 과학자들은 12년 주기설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902년 화산 폭발의 경우 섬 주민 52명 전원이 몰살됐고 수백만 마리의 알바트로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번식기 동안 폭발이 일어난다면 알바트로스가 한순간에 멸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도리시마는 더 이상 알바트로스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 그래서 알바트로스를 다른 섬으로 재이주시켜 새로운 집단 번식지를 조성하는 이제껏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2월 일본 야마시나 조류연구소가 주도하는 미일연합 연구팀은 알바트로스를 스바메자키에서 무코지마로 옮기는 복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방사지인 무코지마는 도리시마로부터 350km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화산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섬입니다. 종의 행동 특성까지 감안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주 대상은 새끼만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하는 특성상 성조는 옮겨봐야 다시 스바메자키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우선 도리시마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무코지마로 옮겨 인공 양육합니다. 독립 후 성장한 다음에는 무코지마로 되돌아와 번식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성체가 돼 다시 번식하면 개체수는 자연스레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무코지마 섬을 알바트로스의 새로운 번식처로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드디어 이주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포획할 수는 총 10마리. 부모새가 새끼 곁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재빨리 담습니다. 이 시기 새끼들은 몸집은 크지만 아직 두개골의 성장이 완전치 않은 상태. 연구원들은 새끼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끼를 담은 상자는 15kg 정도. 두 상자씩 짊어지고 가파른 절벽길을 오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직 취약한 새끼들은 이동 시간이 길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알바트로스의 미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하는 이 10마리의 새끼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새끼들은 고된 시련을 이겨내고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헬리콥터로 이동한 지 2시간.
오가사와라 제도의 무코지마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알바트로스 양육 담당 책임자이자 행동 생태 전문가인 도모히로 데구치 박사. 結構重たいですね。ずっしりですね。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초지. 이곳이 새끼들의 미래 번식지입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새끼들은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편입니다. 상자를 내려놓자마자 새끼들을 곧바로 너른 초지에 풀어놓습니다. 영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새끼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알바트로스 모형을 가까이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무코지마 섬은 물도 전기도 없는 무인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연구팀은 3개월 동안 새끼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어미를 대신해 새끼들을 돌볼 것입니다. 새끼의 먹이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매일 줄 양만큼만 해동하죠. 생선뼈는 새끼의 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바른 다음 걸쭉하게 만드는데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새끼는 먹이 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크. 아, 알겠다. 새끼 알바트로스를 사람의 손으로 기르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시행착오의 반복입니다. (5월) 초 양육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도 80일이 넘었습니다. 새끼들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 섬에 도착했을 당시의 애띤 모습이 아닙니다. 알바트로스의 생태 습성에 따라 현재 새끼의 식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행을 재촉하기 위해서죠. 비행 깃은 다 자랐고 부드럽던 솜털은 점차 검은 깃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풀이 또한 어른 알바트로스처럼 분홍색이 뚜렷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은 모형에게 먹이 달라고 조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미의 품이 그리운가 봅니다. 먹이 공급을 제한한 결과 새끼의 몸은 날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구애춤. 어린 알바트로스 새끼들은 배운 적도 없는 구애춤을 격렬하게 초댑니다.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허허, 이 녀석은 풀을 모으고 있네요.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둥지짓는 행동입니다. 5월 중순, 여름이 오기 전인데도 저기압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엄습했습니다. 새끼들은 맞바람을 이용해 날갯짓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날아오르기 위한 적당한 때를 기다립니다. 높이 30m. 절벽 끝에서 바다를 마주한 녀석.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300m 떨어진 물 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양육 담당 요원들의 고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무사할까요? 새끼 알바트로스는 첫 번째 시련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겠죠. 녀석들은 일주일 동안 섬 가까이에서 비행 훈련하며 조금씩 비행거리를 늘려갔습니다. 2008년 5월 말경 10마리 새끼 모두 독립비행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로써 무코지마를 새로운 번식지로 만들려는 알바트로스 이주 프로젝트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북태평양 알래스카 인근의 해안, 번식지에서 5,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조들의 긴 여정에 독립한 어린 새들도 힘찬 날갯짓으로 합류했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지 약 10일 만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소진했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조들은 6개월, 유조들은 3년간 이곳에 머문 다음 태어나고 자랐던 번식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곳 바다의 수온은 연중 10도 이하, 특히 봄과 여름 동안은 크릴새우와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 야생의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여름 어느 날,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요. 다리에 묶인 띠에 적힌 숫자 Y10. 2008년 무코지마에서 인공 양육한 암컷입니다. 독립비행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되었는데요. 이제 제법 건장한 체격도 갖췄습니다. 사람에 의해 길러졌지만 건강하게 자란 알바트로스들. 과연 무코지마 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래의 회기가 오가사와라의 봄을 알립니다. (2011년 2월) 그 사이 10마리의 알바트로스 새끼들이 독립한 지 2년 9개월이 흘렀고 또 다른 새끼들의 인공 양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간 총 70마리나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알바트로스 한 마리. 새끼들이 있는 초지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고 있습니다. 드디어 착륙. 어두운 깃털과
분홍빛 부리를 가진 알바트로스 유조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뭔가가 있는데 다리의 밴드 위에 Y0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008년도 무코지마 섬에서 키워 방사했던 이치로입니다. 연구팀이 이 새와 재회한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한 마리가 도착합니다. 이치로와 유사한 깃털을 지닌 유조입니다. 그런데 개체 구분띠에 Y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연구팀이 북쪽 바다에서 봤던 바로 그 암컷입니다. 2008년에 독립한 10마리 중 6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의 기대 이상입니다. 무코지마가 새로운 번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새끼의 독립, 안전한 귀환, 짝짓기, 2세의 탄생, 2세대의 번식 등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체 수는 자연스레 증가하고 이 섬은 안정적인 번식처가 될 것입니다. 2011년 봄 현재 2번째 단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돌아온 유조들이 현재 인공 양육하고 있는 새끼들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녀석들은 성적으로 성숙할 나이에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치로는 어떨까요? 새끼의 등 위에 올라타려 합니다. 상대방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 3살 배기 어린 이치로는 어른 새를 흉내낼 뿐입니다. 젊은 알바트로스들은 서로 머리를 끄덕입니다. 일종의 구애 춤이죠. 하지만 지금은 풋사랑의 계절. 5월이 되자 이치로를 비롯 다른 알바트로스들은 먹이를 찾아 다시 북쪽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가을, 새들을 자극하지 않은 채 근접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원격 조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이치로가 돌아왔습니다. 그 옆엔 또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요. 평생 함께할 짝을 찾은 모양입니다. 이 암컷의 다리엔 개체 식별용 띠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코지마에서 키운 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나이는 7살 정도고 성적으로도 완전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이 녀석을 유키라 명명했습니다. 3살 이치로는 그의 짝 유키보다 어리지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암컷이 성적으로 성숙했다면 충분히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코지마 섬에서 첫 짝이 탄생한 지 1년. 이치로와 유키 둘 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두 마리가 모두 일어나는 순간 연구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키의 배 아래에 갓 낳은 알이 보인 것입니다. 무코지마 섬에서 확인된 첫 번째 산란입니다. 유키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유키의 울음에 이치로도 따라옵니다. 알바트로스가 산란한 직후 내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알을 품고 있던 유키가 둥지를 떠나자 이번에는 이치로가 알 위에 앉습니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2달가량 부부는 교대로 알을 품을 것입니다. 암컷 유키는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이제 무코지마의 2세대에 대해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치로가 알을 품은 지 3주째. 유키가 포란 교대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치로는 유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유키가 둥지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멀리 쫓아버리는 이치로. 결국 유키는 포기하고 맙니다. 이날 이후로 유키는 둥지로 오지 않았고 이치로는 한 달이 넘도록 먹이도 물도 없이 혼자 알을 품었습니다. 구름은 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치로는 둥지 주변에 보호벽을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리를 여닫는 이치로. 빗물로 목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제 파리떼를 쫓아버릴 힘조차 없습니다. 알을 품은 지 65일째, 부화 예정일이 지났지만 이치로는 여전히 알을 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치로의 목숨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セラわかりました。20セーラ。チャポチャポしてる。 알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알을 빼내지 않으면 이치로는 계속 알을 품으려 할 터. 연구팀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近寄ってみてワイのゼロですがかなり痩せてますね。羽の艶もかなり落ちてるんで、卵を取ってあげた方が彼にとっての生存は高ま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이치로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유조의 미숙함으로 보입니다. 무코지마를 알바트로스의 새로운 번식지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4년 1월) 이치로와 유키가 짝이 된 이후 2번째로 맞이하는 번식기입니다. 올해는 유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부 1처제인 알바트로스 사회에서 둥지를 짓는 일은 대개 수컷의 목. 웬일일까요? 암컷 유키는 이치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이치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데 바로 유키입니다. 만나이가 무섭게 서로 목을 부비며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오작교의 만남이 따로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둘 사이는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 사이 유키는 벌써 알을 낳았습니다. 최초의 2세대 새끼를 얻기 위한 힘찬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키와 이치로는 부드럽게 깃털을 골라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대구치 박사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번엔 포란 교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치로가 알을 품은 지 일주일. 유키가 이치로 주변을 서성이는데 이치로가 자리를 내어줍니다. 지난번 이치로가 유키를 쫓아버리던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으로 포란 교대에 성공한 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알을 바라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繁殖行動に関してもやっぱり成長して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見て取れますね。卵に実際に割れ目が生えたりするとヒナの声が聞こえるらしくてですね、中を詳しく覗き込んだりする様子が増え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이번엔 새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알을 품은 지 65일째, 부화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아닌 알 그대로입니다. ですね、受精してないです。してない。はい。液体。そうですね、液体ですね。 또다시 모코지마 섬의 2세대 탄생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치 박사는 섬으로 돌아오는 시간의 차이 때문이라 추정합니다. 둘이 교미하기 전 유키의 체내엔 수정되지 않은 알이 완성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장기 유조들은 먹이 장소인 북태평양에서 돌아오려면 성체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이 둥지를 완성한 뒤 곧바로 암컷이 돌아오고 둘이 짝짓기를 하면 알이 수정됩니다. 이치로의 경우 너무 늦게 돌아온 것이죠. 그것도 2주나 늦게 말입니다. 대구치 박사는 이치로가 다 성장하면 유키와 같은 시기에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알이 수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의 유조 한 마리가 무코지마 섬에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은 이치로와 유키가 있는 둥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은색 띠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도리시마의 스바메자키에서 키운 녀석입니다. 이 젊은 알바트로스는 이치로와 유키에게 매혹당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치 박사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도리시마에서 양육한 알바트로스도 무코지마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른 젊은 알바트로스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27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흰색 띠가 보이는데요. 도리시마의 하지네자키에서 양육한 알바트로스입니다. 놀랍게도 벌써 짝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컷은 이치로보다 2년 늦게 양육 방사한 개체로 올해가 이곳으로 돌아온 첫 해입니다. 스바메 자키 출생의 암컷이 하지네 자키 출생의 수컷에게 다가갑니다. 이 둘은 결국 짝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자랐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코지마에서 번식하는 한 이들의 자손도 이 섬에서 번식할 것입니다. 여기에 날아오는 모든 알바트로스는 무코지마가 새로운 번식지가 되기 위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새끼를 부화하려는 이치로와 유키의 눈물겨운 노력,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다시 어린 알바트로스들을 점점 더 많이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멸종 문턱까지 내몰렸던 짧은 꼬리 알바트로스. 전대미문의 이주 프로젝트의 보답이라도 하듯 알바트로스들은 지금도 복원을 향한 힘찬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날개를 가진 위풍당당한 알바트로스. 이들은 섬과 바다의 주인입니다. 일본의 무코지마 주변은 물론 지구 곳곳에 날개짓하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